그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오늘은 1인 지식기업이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와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곳간이 그러니까 옛날 말로 따지면 그 쌀 모아놓는 그 창고죠.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래서 곳간이 쌀로 가득 차서 뭐 내가 먹고도 남을 정도의 충분한 쌀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뭐 쌀 한 대 퍼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니란 뜻이죠. 네.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인데, 요즘 말로 이제 그걸 바꾸게 되면 삶의 여유는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1인 지식기업 하시다 보면 처음에 초창기에는 잔고가 정말 낮아요. 그래서 투자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막상 벌어들이는 돈은 또 적으니까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처하고, 저 실제로 통장 잔고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들도 뭐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말해서 쪼들린다 그러죠. 심리적으로 쪼들리고 당장 다음 달 나가야 될 카드값이 있고 애들 교육비가 있는데 집세도 내야 되고 정말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시면 누구한테 뭐 기부를 한다던가 친구들 만나서 뭐 술 먹는다던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분이 그게 되질 않죠. 네, 걱정이 그냥 한가득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통장에 좀 한 두세 달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해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막 무대뽀로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생활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생활비용을, 최소 생활비용을 이제 계산을 딱 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고 그거에 이제 2배, 그래서 2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 순 캐시를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캐시만큼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뭐 빚 갚을 것도 있었고 뭐 카드값 낼 것도 있었지만 막 리볼빙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실제 캐시를 모았어요. 왜냐면 캐시를 더 갚을 수도 있었죠. 캐시를 갚아서 또 이자를 줄이는 것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또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살 게 뻔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2달치의 그 최저 생활비를 현금화해서 보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돈 갖다 빚도 갚고 생활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표정도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기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논다 해서 또 오늘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논다 해서 2달 동안 내가 뭐 굶어 죽거나 우리 가정이 뭐 파탄 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여유를 갖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첫 번째 단계로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한 달 정도 드는 비용이 총 얼마인가 이런 걸 꼭 따져보시고, 고정 비용으로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 비용들을 꼭 따져보시고 그 비용의 2배만큼, 2달치만큼을 딱 세팅을 해놓으시면 이 심리적으로 편해집니다. 안정감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네, 물론 뭐 극한에 나를 몰아붙여서 아이디어를 샘솟는 것도 있지만 그런 평온한 마음에서도 또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왕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괜히 극한까지 밀어붙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평온한 마음 가진 상태에서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반드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속담을 기억하시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투자금을 모으는 좋은 방법들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현금을 보유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맥락이어서 제가 하나의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어떤 과감한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한 근간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흔한 말로 총알이 없다고 그러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쟁 나가서 총알 없으면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알이 필요하다고 표현하는데 현금의 여유 현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투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제가 다 해보니까 뭐 대출도 받아보고 뭐 투자도 받아보고 돈도 모아보고 뭐 다 해봤는데 제일 좋은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바로 적금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월 일정액으로 적금을 이체시켜서 모으는 그 방법이 가장 쉽게 돈을 모으는 방법이더라고요. 책 중에도 자동으로 부자 되기라는 책이 있어요. 어디 갔냐? 자동으로 부자 되기. 네, 그 책 중에도 보면 데이비드 바크라는 분이 지은 자동으로 부자 되기라는 책이 있어요. 네, 요거요. 네. 요게 최신 판으로 이렇게 또 리뉴얼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동 부자 습관이라고. 똑같은 책이에요, 둘 다. 근데 여기 옛날 책이고 이게 이제 리뉴얼된 책이고 그래요. 네. 여러분 아마 요걸 구입하시게 되겠죠?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바로 자동 이체시켜서 부자 되라는 얘기예요, 결론이. 예, 그래서 자동 이체를 시키면 돈이 자동으로 모인다 이런 뜻인데, 저는 처음에 이거 얘기를 듣고서 뭐 이런 책이 다 있어 이랬어요. 그래서 이걸 뭘 책이라고 이렇게 됐나 이런 싶었는데, 곰곰이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맞아요. 적금으로 이렇게 돈을 일정 금액을 묶는 것이 큰 돈을 모으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모든 그 정기적인 통장 거래 같은 것들 자동화 이체를 시켜서 강제적으로 이제 저축 통장으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통장 여러 개 나눠 놓으셨을 텐데, 그 통장 중에 하나는 투자금 모으는 통장으로 하나 모아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 정기 이체를 시키는 거죠. 한 1년 지나면 어느새 또 꽤 많은 돈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꼭 통장 하나 정리하셔서 투자금 통장이라고 이름을 딱 매기셔서 거기다가 자동 이체를 걸어 놓으십시오. 너무 작은 금액이면 좀 어렵고요. 최소 10만 원 이상 단위로 이렇게 하셔서 금액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크면 클수록 도움이 많이 되고요. 뭐 그거 없다고 뭐 내가 굶어 죽나 하는 정도의 비용이라면 최대한 크게 해서 이렇게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십시오. 1년 뒤에 아마 그 통장 보시면 굉장히 뿌듯하실 겁니다. 투자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정기 적금을 드시는 거다라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유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거냐면, 이 현금이 이렇게 여유롭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씀씀이가 커질 수가 있어요. 아니 뭐 통장에 돈 많은데 뭐 사 뭐 필요해 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로 쓰려고 돈을 모은 거지 소비를 하려고 돈을 모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나는 소비를 하려고 지금 돈을 이렇게 쌓아놓은 게 아니고 투자를 하려고 만든 거다. 이걸 인지를 하시고 소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소비로 인해서 모아놓은 투자금을 까먹게 되는, 투자금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상황만큼 안타까운 상황이 없습니다. 다음 수를 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갑갑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소비 하실 때 소비금액 통장은 따로 만드셔서 거기서만 소비를 하시고요. 이 투자금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나중에 투자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적금을 깨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적금 뭐 이자를 바라고 적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적금을 만들어 두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1인 지식기업이 현금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와 그 투자금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이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